무더위까지 덮친 요즘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삶은 안녕하실까요?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그들을 돌보는 생활지원사들의 이야기, 생활지원사 선생님들과 함께한 뜻깊은 하루를 소개합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개강이 수차례 연기되다가 결국 비대면 수업으로 1학기를 마친 대학생들. 1학기 때의 수업을 거울 삼아 보다 탄탄한 2학기 강의를 준비해야 할 텐데요.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학생들과 함께 지난 비대면 수업을 다시 한번 총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접경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고성과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등 5개 지역을 평화지역으로 선포하고 열리는 DMZ 평화이음 콘서트. 올해는 관객이 차 안에서 관람하는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그 뜨거웠던 공연 현장을 소개합니다. 락앤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락앤롤! 안녕하세요. 7월 13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어제 오늘 장맛비가 꽤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요. 장마 전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달 중하순까지 장마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장마철의 시설물 관리 또 건강 관리 특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마철에는요. 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우울증이 더 높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네. 일조량이 많이 낮아서 겨울철과 거의 비슷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즐거운 마음 더불어서 규칙적이고 고른 영양 섭취를 통해서 마음의 건강까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도록이면 사무실이나 집에서 이 햇살이 많이 들어오는 창가 근처에서 생활하시면 좋겠고요. 낮에도 최대한 이 밝게 전등을 다 켜시고 생활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휴대폰 카카오톡 앱 여셔서요. 검색에 강원 365 입력하셔서 채널을 추가해 주시면요.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이야기거리 이렇게 좀 이렇게 축하받고 싶은 사연까지도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채널은요. 지금 방송하는 도중뿐만 아니라 24시간 열려 있거든요. 그렇죠. 언제든지 생각나실 때 여러분들이 축하받고 싶은 일이 있으시거나 위로받고 싶으신 일이 있으실 때 바로바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도중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주말에 아마 저희에게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반가운 문자가 하나 도착해 있는데요. 제이님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제이님이 강원도에 놀러 가려고 검색하다가 알았어요.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갑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문자들 저희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반가운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라이브로 생방송 강원 365 언제 어디서나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 여셔서 원주 MBC를 치시든 아니면은 생방송 강원 365 입력하시면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1시간 동안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는 강원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생방송 강원 365로 보실 수 있고요. 그렇죠.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소통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도 해드리고 생방송 네. 도중에 메시지도 전해드릴게요. 네,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김보배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깜찍깜찍 리포터 김보배 리포터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강원 365와 월요일 저녁 함께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보배 씨가 준비한 소식으로 생방송 강원 365 활짝 문 열어보죠. 네, 올 여름은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좀 힘든 계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19도 아직까지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고요. 거기에다가 올 여름이 또 많이 더울 거라는 좀 예보가 있더라고요. 네, 걱정이 벌써 많이 이렇게 되죠. 덥고 습한데 또 마스크 착용까지 해야 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참 너나 할 거 없이 많은 좀 힘든 상황인데요. 오늘은요, 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또 그들과 함께하는 생활지원사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생활지원사분들과 함께한 하루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덥다. 이 푹푹 찌는 날씨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코로나19까지
집에 있기 정말 딱 좋은 요즘인데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그들을 돌보는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의 이야기. 우리 동네 어벤져스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을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을 책임진다. 명륜 생활지원사 화이팅! 생활지원사가 채용됐다. 생활지원 서비스가 호평을 받고 있다. 생활지원사가 한 어르신의 목숨을 구했다. 이 뉴스나 기사로 심심찮게 접한 생활지원사. 그런데요, 이 생활지원사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꼭 필요한 분들이겠죠?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미모의 명륜 생활지원사 선생님 네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학생들하고 오늘 이런저런 얘기 나눠볼 텐데요. 제가 이 생활지원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아리송했거든요. 이게 생활 지원이 어떤 거를 지원을 해주시는 건지, 이제 가사를 도와주시는 건지 좀 약간 헷갈렸어요. 좀 부끄럽지만 어떤 직업인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저희들은 독거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안전확인을 하거나 전화로 안전확인을 하는 일을 하고요. 또 이제 후원 물품을 연계하는 일도 하고, 또 어르신들이 뭐 세세하게 약을 챙겨 드셔야 되는데 약을 잃어버리고 못 드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날짜에 맞춰서 챙겨 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생활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또 이렇게 전해드리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그 몸이 좀 불편해서 가사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르신들의 잔존 능력을 좀 활용해서 잘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어르신과 함께 가사 지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정말 진심을 다해 어르신들이 마주보는 생활지원사 선생님들. 그 따뜻한 현장에 오늘은 저도 함께 따라가 봤는데요. 어르신, 저희 왔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이고, 계시나 보다. 네. 다리가 조금 불편하셔서 천천히 문을 열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엔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소독부터 꼼꼼하게 진행하는데요.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방역이 정말 중요하죠. 아, 맞습니다. 네. 이렇게 주기적으로 안부도 확인하고요. 또 다정한 말벗이 되어주면서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참 애쓰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그러면 우리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좀 어떤 분이신지, 또 오시면 어떤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이제 그 시간 되면 이제 문을 내가 열어놓잖아. 맞아요. 기다려지고. 기다려지고 막 그래. 그럼 왔다 가면 또 기분도 좋아지고 이랬지. 오늘 잘 뵙고 갑니다. 제가 또 다음 주 월요일에 9시에 올게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네, 다음 주에 올게요. 잘 가세요. 어르신들의 이 훈훈한 배웅을 받고 이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고향숙 할머님 댁입니다. 이 현재 거동이 조금 불편한 고향숙 할머니는 간단한 가사 지원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활지원사를 단순히 집안일을 돕는 사람으로 보면 안 되겠죠. 맞아요. 간혹 생활지원사를 만능 도우미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이 생활지원사는요,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어르신과 함께 책을 펴고 앉았습니다. 참 언뜻 보면 선생님과 학생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어르신들이랑 도대체 어떤 공부를 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게요. 네. 다정하게. 너무 다정하게 막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이제 그 복지관에서 이렇게 만든 생활안전북이라는 어떤 어르신과 그 어떤 대화의 어떤 그 모티브라든가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생활안전북을 만들었어요. 재밌어 하시고 또 의외로 굉장히 호응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시간 가는 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해 제작된 이 생활안전북은요, 생활 속 건강 팁과 건강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책입니다. 이 보시기에 지루하시지 않게 스티커와 색종이 같은 교구들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들이 정말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기분이 좋아. 같이 있었으면 좋아. 그러면 이제 공부도 다 했고 네. 일정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여기서 나가서 같이 어머님이랑 병원 동행을 해야 돼요. 네, 오늘이 바로 고향숙 할머니 병원 가는 날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가까운 병원에 가는 것도 정말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요. 그럴 때 곁에 누군가가 있어준다면 정말 든든하겠죠. 우리 어르신들의 당연한 일상을 지켜주는 일,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정말 너무 멋진 일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조금 안 좋잖아요. 또 생활 속 거리두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일하는데 고충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한동안 저희도 만나서 뵙지 못하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전화로만 안부 확인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가장 가슴이 아팠고요. 예, 이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됐어요. 근데 마스크를 착용하니까 어르신들이 거의 대부분 귀가 어두우세요. 표정을 보고 어르신이 알아듣고 웃고 서로 눈도 보고 이렇게 교감이 있는데 그런 교감이 차단돼 있다는 거. 그래 가장 슬프고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래서 빨리 이게 종식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따님이 40에 돌아가셨대요. 유방암으로. 그런데 그 어르신이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같이 공감대를 이렇게 형성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 다음에 갔을 때 방문했을 때 또 같이 들어주고 이러시니까 그거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하셔도 어르신들이 참 저희와 대화도 하면서도 의지하시면서 대화 열고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정말 보람 있구나. 이 일이 조금 좀 더 어르신들한테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 하고 이 일에 참 보람을 느끼고 삽니다. 네, 바쁘다는 핑계로 마주보지 못했던 우리네 이웃들. 우리 어르신들의 곁에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때론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때론 딸이 되기도 하는 진정한 마음의 벗입니다.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은 오늘도 어르신들을 찾아갑니다. 어르신, 저희 왔어요. 어르신 건강하세요. 앞으로 잘 지냅시다.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 어르신 건강하세요. 네. 네, 생활지원사라고 하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주시겠지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화면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안부를 또 확인해 주시기도 하고 말벗이 되어주시기도 하셨고 병원까지 동행을 해주셨어요. 보면서 맞아요. 제 마음이 다 든든해졌던 것 같아요. 네. 고령화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정말 필요한 분들이 이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생활 지도사분들 정말 사명감 없이는 하기 힘든 직업인데 저희 모두 정말 이 큰 박수로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생활지원사라는 직업이 조금 생소할 수 있잖아요. 네. 이 단순히 어르신들의 생활을 좀 도와준다, 지원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참 이 친분을 쌓고 좀 교감을 하는 직업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약간 고령이시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좀 이별이 찾아오는 순간이 가장 이제 힘들다고 해요. 참 한 분 한 분 마음을 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명륜 생활지원사분들은 이직률이 정말 낮다고 합니다. 이 정말 단합이 얼마나 잘 되는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명륜 생활지원사 여러분들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우리 어르신들도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첫 번째 소식을 만나봤는데 카카오톡에 어떤 메시지가 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자, 준영님께서 주셨고요. 비가 오는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훈훈한 소식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방송 들어오면서 비가 오다 보니까 좀 우울하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정말 다 착 가라앉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첫 소식, 우리 지원사분들의 훈훈한 소식 덕분에 마음 따뜻해졌어요. 예, 맞습니다. 따뜻하게 이렇게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들 화면 보시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라는 사연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석 씨? 자, 카카오톡 앱 여셔서요. 검색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면요. 방송 보시거나 방송 끝나고 언제든지 저희에게 어떠한 소식도 다 전달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네, 자, 다음은 춘천에서 온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전국적으로 등록금 반환의 목소리가 커지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도요, 추가 경정 예산 3차 추경으로요, 등록금 반환 일부 지원금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2학기 수업 방식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근데 이 비대면 수업 방식이 조금 별로라고 느꼈던 학생들은 네. 좀 2학기 때 이 휴학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학교 측에서도 이 갑작스러운 이 비대면 강의를 구축하느라고 네.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양측 모두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실 이 비대면 수업이 1학기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해봤거든요. 네.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학생들의 비대면 수업을 총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1대1 과외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파놉티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파놉티콘이 이제 제가 등하는 감시자가 여러 명의 그 과목 수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그 여러 개의 카메라가 다 개인 카메라를 켜놓고 교수님 한 분이 저희 다 감시하면서 교수님이 방 안에 CCTV를 달아놓으신 것 같아요. 이게 다 무슨 얘기냐고요? 우리들의 대학생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호출한 이유가요. 지금까지 이런 캠퍼스는 없었다. 안녕하세요. 정호영 한국의 이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 얼굴이 다 보이죠 지금. 코로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과제인가 개인 방송인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재치만점 썸네일까지. 어떤가요? 손이 자꾸 클릭하고 싶어지지 않나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했던 우리들의 랜선 캠퍼스 라이프. 지금 접속합니다. 지난 2019년 9월 우리는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1년에 걸쳐 진행된 춘천 MBC 제작진과 한림대 사회학과 학생들의 영상 제작 프로젝트. 우리는 매주 방송 실무자들에게 노하우를 배우며 차근차근 경험을 쌓아나갔습니다. 방송이라니 처음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한림대 가을은 좀 새로운 경험이었잖아요.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좀 두려운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막상 끝나는 게 되니까 지금까지 해온 거 보면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었고 걱정이 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마치고 우리는 다음 학기에 또 어떤 것들을 배울까 기대에 부풀며 겨울방학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온 새해 봄, 캠퍼스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활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거리, 아니 아예 학생들의 그림자도 볼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개강은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도 입학식도 없었습니다. 봄꽃은 보느니 하나 없이 외로이 피었고 춘천 MBC 제작진과 우리의 만남도 수차례 미뤄졌습니다. 우리는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요즘 거의 모든 시간을 집에서만 보내고 있고 꼭 나가야 될 때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나가고 있는데 얼른 코로나가 진정돼서 교실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 5년 만에 다시 시작하게 된 대학 생활입니다. 그래서 낯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남다른 감회가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 강의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점이 무척 안타깝고요. 시간이 지나도 코로나19의 기세는 쉽게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끝내 허락되지 않은 스승과 제자의 대면. 저희도 처음에 이게 설마 계속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OT가 취소됐을 때 진짜 장난이 아니고 진짜로 울었거든요. 제가 기숙사를 사는데 이게 기숙사 입사일이 학교 개강 전주에 이제 입사를 계속해요. 그 주말에. 근데 이 개강주에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연기가 되고 이제 계속 그런 기숙사 입사일도 밀리고 하니까 그런 자체적으로 1학기 통사강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없었고 그래서 뭔가 불편함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결국 2020년도 1학기는 비대면 수업으로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랜선 캠퍼스 라이프.
정답을. 교수님들은 수업 영상을 제작해 학과 채널에 업로드했고 내가 만든 콘텐츠를 나와 맞는 플랫폼에다가 싣는 거예요. 우리는 영상 수업을 시청하며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영상으로 배우는 영상 제작 강의라니. 코너 속의 코너가 이런 느낌일까요? 이거를 멀티 편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익숙치 않았던 우리도 비대면 수업에 점차 적응이 갔습니다. 2, 카메라 3, 4 원하는 걸 찍어주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강의실에서 만나지 못하는 대신 제작진은 실제 방송국 편집실에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점은 오히려 우리에게 신선한 간접 경험이 됐습니다. 일단 다른 수업들이랑 다르게 조금 새로운 방법으로 수업을 받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학하고 첫 학기여가지고 되게 좀 걱정이 많았는데 영상도 처음 만들어보고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또 만들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봄꽃과도 거리두기를 해야 했던 계절. 우리는 온라인에서 학구열을 불태웠습니다.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지만 수업을 통해 방송국을 찾아간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방송 당일 제작진들이 업무하는 모습부터 실제 방송 촬영에 쓰고 있는 장비들, PD의 편집 프로그램과 작업하면 경계까지 각 편집하면 그다음에 이쪽엔 지금 덕분에 20년 넘게 시청자로만 살아온 우리도 차츰 용기가 솟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방송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말이죠. 우선 영상을 항상 찍어보려고 생각을 아예 안 했단 말이에요. 소비만 하고. 그러다가 이번에 과제할 때 어쩔 수 없이 찍게 돼서 이제 찍어보니까 이렇게 찍는구나 이런 것도 배우고 편집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걸 배운 것 같아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도 있어야겠죠. 춘천 MBC 제작진에게 전수받은 노하우로 우리는 코로나 시대의 각자의 일상을 영상물로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4개월 동안 만들어진 50여 편의 브이로그. 물론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영상물은 시청자를 만날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 제작진은 학생들이 서로의 영상을 보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화상 채팅을 통한 온라인 시사회를 마련했습니다. 제작진과 학우들이 모두 한자리에. 와, 오늘은 모처럼 수다 좀 떨겠는데요? 아, 과연 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다른 인턴 회사들보다 이 춘천 MBC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경쟁률이 7대1이나 돼서 제가 과연 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나는 안 되겠지라는 생각도 있었고 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걸 해보고 싶은지를 좀 많이 기대하면서 주어진 수업은 끝났지만 아쉬웠던 우리는 경쟁률 치열한 방송국 인턴 스태프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방학 내내 출근하며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직접 촬영도 하고 기획안과 대본도 쓰고 성우가 되어 나레이션 더빙도 하면서 말입니다. 막연하던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더없이 소중한 기회.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뛰는 게 뒤에 살리겠다 싶은 영상도 누가 하필 이런 때 감염병 사태가 더 안쓰럽다고요? 속상하겠다고요? 제가 직접 촬영한 게 뭐 TV 프로그램이나 방송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현재 인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미디어를 전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방송국에서의 실습 과정들이라든가 이런 거는 배운 적이 없어서 되게 현직 PD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카메라 기자님들 하는 거 보면서 되게 많은 걸 배우고 있고요. 되게 저한테 하나하나가 되게 유익한 경험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갈 수 없게 됐지만 우리는 비대면 강의라는 대안으로 배움을 이어나갔고 유례없던 이 위기 극복 방안은 또 하나의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신선한 충격이었죠. 현업에서 이제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좀 뭐라 해야 될까?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나중에 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약간 프리뷰식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대화해보면서 또 많은 정보 얻어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그 강원 365 그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저희 나왔잖아요. 근데 연락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막 거기 뭐 나왔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험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방송 그런 거에 출연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는 그냥 일반 일개 학생들이니까. 근데 되게 많은 기회를 주신 것 같아가지고 되게 재밌게 수업했던 것 같아서 정말 좋았어요. 많은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시청자와 방송국이 미디어 콘텐츠를 함께 만드는 양방향 소통 시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방송 제작 과정을 통해 새로운 소통법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랜선 캠퍼스는 캠퍼스에만 국한되는 게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은 2020년 다가오는 2학기에는 모두 건강하게 캠퍼스에서 만나요. 제발. 네, 인터넷을 통해서 뭐 얼굴도 볼 수 있고 채팅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거랑은 비할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 코로나 사태가 제발 좀 빨리 종식돼서 2학기에는 활기 넘치는 캠퍼스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 제주로 떠나볼 텐데요. 여름에 제주도를 가시면 이 별미 꼭 드셔야 합니다. 바로 바다 물회인데요. 이 다양한 바다 물회를 자랑하는 곳, 제주도만 하는 곳이 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딱 당기는 게 그 제주 물회입니다.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제주 물회 모든 것 지금 공개합니다. 다 같이 먹어 헤이 랄랄랄랄랄라. 완전 도대체 안 나오는 거야. 야, 상어야, 고래야. 야, 살이잖아. 제주의 여름이 유독 반가운 이유 각종 물레들 때문인데요. 청정바다에서 나온 보물들로 탄생하는 맛있는 물레들 지금 만나봅니다. 첫 번째 물레의 주인공은 자리가 왔수다. 싱싱한 자리가 왔수다. 여러분, 강정에 자리 물회 먹으러 갔습니다. 더위야, 꺼라 물회 먹고. 된장푼 육수에 씹을수록 고소한 자리 물레가 왔어요. 5월, 6월이 되면 자리가 알이 꽉 차서 굉장히 기름지고 굉장히 맛있을 편입니다. 제주도 이 자리 물회는 먹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죠. 요거 뭔지 아십니까? 제피가루 생제피를 이렇게 탁 준비해 주셨는데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굉장히 이 향이 강한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좀 조금 넣을게요. 보세요. 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자리돔이 부드럽냐면 지금 각종 미나리 그리고 상추, 오이 지금 그게 더 오래 씹히고 있는 것 같아요. 자리돔은 이미 부드럽게 씹혀서 안으로 지금 넘어갔어. 그리고 뒤에서 딱 오는 이 제피액이 톡톡 쏘는 이 향 너무 재밌어. 수많은 물회들이 있지만 이 자리물회만큼은 뼈가 함께 들어가잖아요. 이 뼈가 들어가면서 이 씹히는 맛도 있고 이 제주도만의 그 배지근한 또 기름기도 느껴져. 굉장히 신기하단 말이야. 비슷하면서 시원한 물회에다가 뜨거운 밥을 말아먹는다. 이 수저가 작아 나한테. 이런 거지. 속이 든든해지면서 밥까지 들어가니까 또 고소해집니다. 한여름에 만나는 자리돔 물레, 더위야 물러가라! 덕판동에 있는 두 번째 맛집. 신선하고 싱싱한 식재료가 맛의 1등 비법이라는 이곳에서 만난 물회는 바로바로
눈앞의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왜 여자는 한국 밤풍구에 비도 탁 내리고 있고 너무 운치도 좋고 너무 좋아요. 두 번째 맛집은 한치입니다. 한치도 찌색찌네 제주도 한치 유명한 거 아시죠? 한치. 이 앞에는 한치 덮밥과 한치 무게가 있습니다. 맛은 물론 영양까지 듬뿍.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한치란 말씀. 초장을 적당히 비벼볼까요? 이야. 꼬들꼬들 식감이 너무 좋아. 왜 씹으면 씹을수록 부드럽고. 제가 볼 때는 이 여름 대표 메뉴는 이 한치물회가 아닌가. 보이죠? 이 투명한 빛깔. 속에 있던 체중이 그냥 싹 내려가네 그냥. 이 오징어류가 굉장히 또 구수하잖아요. 살아있는 한치기 때문에 씹는 맛이 또 보통이 아니야. 제철받은 한치가 끝내줘요. 오늘의 종착지는 한림. 물회 먹방의 종지부 시원한 뷰와 함께 찍어보실까요? 비바람 시는 바다. 여러분 밖에 비가 내려요. 저는 비 오는 날 해먹으러 왔어요. 물회. 여러분 와우 비주얼 보세요. 이걸 누가 물회라고 해요. 회 한 접시게요. 전복 껍데기에 꿀소라 딱새우가 그대로. 여기는 또 독특하게 보리밥이 에피타이저로 흑돼지 비빔장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와, 달콤하고 고기 육향이 살짝 나는 게, 이거 두 숟가락 끝이네. 이곳의 대표물회 전복 모든 물회. 가운데 레몬의 정체 궁금하시죠? 레몬이 있어서 레몬을 새우에게 먼저 뿌려보세요. 레몬을 쭉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물회 육수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먹는 이 느낌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소라도 역시 지금 다 손질된 톳도 있고 지금 문어가. 그럼 이걸 쓱쓱쓱 그냥 비벼 먹기만 하면 끝이네요? 아닙니다. 또 들어가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먹다가 추리를 한번 해볼게요. 잘 먹어보겠습니다. 문어 한번 올리고 전복도 올리고 이거 새우까지 이렇게 대 올려서 문어의 쫄깃함, 새우의 부드러움, 전복의 꼬들꼬들함, 소라의 꼬들한 그런 느낌. 그래서 면을 조금 생각하긴 했는데 사장님 이건 또 뭘까요? 네, 이건 톳을 가지고 만든 톳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유명하다는 그 자가제면. 네, 해산물하고 같이 곁들여서 조금씩 여면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찍어 먹어도 좋네요. 건강에 좋은 거니까 많이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좋다. 식감이 좋은 해산물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태풍이 쪄도 비바람이 쪄도 나 선생의 먹방은 계속된다. 비가 아무리 와도. 제주 바닥을 한 그릇에 담았다. 전복 모든 물회. 무더위의 짜증과 답답함도 물회 한 그릇이면 싹 가십니다. 맛과 정성으로 짐이 담아낸 이 계절 선물. 물회로 행복한 여름 보내세요. 빠빠바빠 빠빠바빠
사랑하는 내 딸 이수연 사랑한다. 강원 도민의 365일 강원 365 함께해요. 짠 안녕. 네, 이번엔 특별한 콘서트 소식 전해드릴게요. 접경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018년부터 철원, 화천, 인제, 양구, 고성에서 평화 이음 콘서트가 펼쳐졌는데요. 얼마 전에는 고성에서 드라이브인 콘서트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오, 그럼 차 안에서 즐기는 콘서트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드라이브인 콘서트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렇죠. 말 필요 없죠? 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가시죠. 에메랄드빛 물길 일렁이는 이곳은 강원도 고성군 삼포해변. 제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은요, 우리나라 최북단 강원도 고성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 왜 왔냐면요, 문화생활에 목말라서 집에서 방구석 라이브만 즐기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에 오면 차구석 라이브를 즐길 수 있다고 해요. 이름하여 드라이브인 콘서트. 근데 PD님, 드라이브인 콘서트는 어떻게 즐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알려줄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일단 기대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하루 종일 운전만 하다 갈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빨리 따라오세요. 여름 해변을 더욱 화끈하게 물들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차 안에서 즐길 수 있다는 특별한 그것, 바로 드라이브인 콘서트. 삼포해변을 바로 옆에 낀 채 무대가 세워지고 소문 듣고 전국에서 몰려든 수많은 자동차. 그렇지, 인적 사항이며 발열 검사까지 꼼꼼히 확인하며 안전 또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매장 확인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러면은 그 차구석 라이브를 즐길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아, 네. DMZ 평화이음 드라이브 콘서트를 찾으신 거랑 맞게 오셨어요. 맞아요. 맞대요. 제 예매자 네. 전호준이거든요. 취재진도 예외는 없다. 청정 강원도에 놀러 왔다면 코로나19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요 정도 번거로움은 감수할 만하지.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 고성사랑 상품권까지 선물로 받았다. 요거 어디다 쓸까? 그 사이 리허설이 한창인데 오늘 무대는 라이브 하면 이들이 빠질 수 있나? 국카스텐과 자우림이 관객을, 아니 자동차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사실 알고 보면 이 낯선 콘서트는 가수들도 처음일 터. 어느새 하나 둘 자리 잡는 관객들. 자동차 역시 거리 두기는 필수다.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이요. 아니, 얼마나 걸리셨어요? 5시간 30분이요. 와, 대박. 5시간 30분 걸려서 오셨는데 예. 오늘 누구 보러 이렇게 오신 거예요? 국카스텐이요. 국카스텐. 가족들 다 같이 왔어요. 아, 가족들 다 같이? 예. 그러면 가족들 다 같이 국카스텐 팬인 거예요? 아니면은? 엄마만 팬이에요. 엄마. 엄마 때문에 다 같이 왔구나. 혹시 전에도 이런 자동차를 타고 드라이브인 콘서트 즐겨보신 적 있으세요? 콘서트는 처음이에요. 근데 그 영화는 예전에 많이 봤는데 이렇게 콘서트 한다고 해서 지금 이런 시국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공연은 너무 보고 싶고 이제 건강 걱정했는데 차 안에서 볼 수 있는 콘서트니까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 빼어난 경관 아래 무대가 세워지고 가수들도 모처럼 팬들 만날 생각에 리허설은 조금 더 꼼꼼하게. 고성군에서 특별한 기획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정말 특별한 무대라고 생각하고 달려왔습니다. 저희 자동차 관객분들 앞에서 연주는 처음이고요. 그래서 박수를 대신해서 클렉슨을 울릴 수 있도록 곡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자동차 극장이라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즐겨주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행사장 내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우리 강원도 고성군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비트식회도 있고 황태포도 있고 황태채도 있고 여기 뭐 갖가지 게 많습니다. 여기 네
네. 색깔이 너무 고와요. 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게 호박하고 비트 식혜입니다. 네, 이거 우리 마을 분들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와, 대단해요. 네. 이거 어느 마을에서 오셨어요? 우리 여기 주광면 지금 이 드라이브인 콘서트가 열리는 마을이에요. 네네. 야, 그러면 딱 이곳 현지, 정말 네. 현지 중에 현지. 네, 그렇죠. 여기 지금 또 누가 한 분이 지금 사가시려고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효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 세종시에서 왔어요. 세종시? 네. 세종시에서 이 먼 곳까지 여기까지 오셨는데 평소에 이런 문화 공연 많이 즐겨보셨나요? 많이 즐겨보고 싶은데 이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었어가지고 요즘 못 봤어요. 그렇구나. 네. 고성에는 와보신 적 있으세요? 그 밑에 속초까지만. 그 밑에 속초까지만. 그럼 고성을 이번 기회에 첫 방문하셨네요. 네. 그럼 오늘 끝나고 뭐 하실 거예요? 오늘 끝나고 야식 먹고 집에 가려고. 야식 먹고 집에 네. 오늘 내려가시려고요? 네. 대단한 열정이에요. 몇 시에 도착할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눈도 즐길 준비 됐고요. 귀도 즐길 준비 됐는데 입이 좀 호강하고 싶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메뉴판도 있거든요. 여기서 골라서 드시면 됩니다. 저는요, 요거 한번 주문해보죠. 입장권 가격 그대로 고성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은 관객들. 차 안에서 메뉴판을 보고 주문하면 끝! 상시 대기 중인 배달맨이 주문 들어오자마자 맛있는 먹거리며 특산품을 안고 내 자리로 온다는 사실. 닭강정이며 오징어며 멘보샤며 집에 싸가지고 와도 된다고요. 네, 안녕. 배달 왔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분 제가 아는 분 같거든요. 잠깐 내려서 좀 진행을 할게요. 잠깐만. 네. 죄송합니다. 군수님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저는 배달맨을 불렀는데, 군수님이 오셨어요. 예, 오늘은 제가 배달맨입니다. 군수님 알바를 이렇게 갑자기. 아니시죠, 그죠? 네. 그렇죠. 네. 깜짝 이벤트로 오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고성에서 이런 행사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우리 상인들도 아주 힘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아주 시금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도 못하고 있었는데 드라이브 방식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코로나도 안전하게 방역을 하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살릴 수 있는,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평화음 드라이브인 콘서트. 무더위도 잠시 숨을 고르고 가수의 호흡 하나하나에 차는 젊음과 열정으로 들썩이기 시작했다. 이 얼마나 기다려왔던 순간이랴. 이어서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궈줄 북카스텐 무대가 이어지고 되게 새로웠고 이 상황에 차 안에서 이제 관객분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무대에 뮤지션과 이렇게 호흡하는 약간 그런 방식이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는 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되게 좀 호응도 되게 나름대로 이렇게 차 안에서의 호응이 되게 재밌었어요. 네. 오늘 공연 보시는 게 이렇게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게 야외에서 이렇게 차 안에서 들으니까 확실히 밖에보다 소리는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공연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친구들이랑 그냥 차 안에서 우산 던지고 막 환호하고 노니까 좀 이렇게 조금 더 자유로워. 너무 잘 노시던데. 생각보다 재밌어서 놀랐는데 원래 이렇게 뛰어노는 공연 많이 봤는데 차에서 봐도 그거 못지않게 열리는 안전요원분들의 안내에 따라 강원도 고성에서 보낸 행복했던 하루. 문화의 갈증이 깊었던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며 그렇게 막을 내렸다. 제가 또 오랜만에 이제 문화생활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부럽게 봤습니다. 이런 무대가 많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맞아요. 고성사랑 상품권으로 특산품도 구입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상인분은 물론이고요. 관객분들, 가수분들까지 모두가 다 흥에 겨웠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콘서트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강원 365를 시청하셨는지 메시지 한번 만나볼까요?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유튜브 채널로
댓글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자, 정순찬님께서 주셨고요. 유튜브 추천 동영상에서 이 프로그램이 떠서 멀리 서울에서 보러 왔습니다. 사실 저희 동네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청량리에서 열차 타면 원주까지 오는데 춘천까지 오는데 매우 가깝지만 이렇게 너튜브로 강원 지역 소식을 접할 수 있으니까 좋네요라고 타 지역에서 남겨주셨습니다. 주셨어요. 감사하고요. 네. 다음 메시지 남겨볼까요? 정한님께서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 지원사랑 이거 보배 씨 소식이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예, 예. 정한님께서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 지원사란 좋은 제도가 있었네요. 잘 알고 갑니다. 아하.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소식을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것 갔다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은수님께서 담비와 함께 훈훈한 소식 감사합니다. 소식 메시지 남겨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드리네요. 맞습니다. 장마를 이렇게 단비로 표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은 석경숙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도 어르신 돌봄 일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고 싶습니다. 역시 보배 씨 소식인 것 같아요. 네, 보배 씨가 마저 좀 읽어주시죠. 자, 힘이 들 때도 있지만 보람 있을 때가 더 많으니까 우리 화이팅 하자고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장님께서 네. 랜선 1학기 기대했던 대학생활 코로나로 묻힌 내 청춘도 돌려줘요. 이렇게 아하. 유튜브로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맞습니다. 자, 2학기에는 좀 이렇게 행복한 캠퍼스 라이프가 펼쳐지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행복 만들기님께서 주셨고요. 정말 당연하게 느껴졌던 일이 그립습니다라고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바뀐 일상을 대변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문자 계속 있군요. 자, 코로나로 인해 모든 분들이 힘드실 텐데 생방송 강원 365로 잠시 옅은 미소라도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문자를 중요한 걸 놓칠 주셨습니다. 뻔했어요. 그러게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소가 좀 더 이렇게 커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배 씨가 함께 해주셨거든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도 정말 너무 즐거웠고요. 오늘 비가 좀 내리는 지역이 있잖아요. 맞아요. 아직 집에 안 가신 분들은 안전하게 운전하시고요. 좋은 말씀이에요. 즐겁게 월요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현대인의 삶에서 플라스틱을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플라스틱, 우리 주변에 플라스틱 빼놓고는 일상생활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네. 거의 생활의 필수품인데, 자, 우리가 매 순간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명수 씨가 아실지 궁금합니다. 플라스틱 드세요? 저는 플라스틱 안 먹는데. 저도 안 먹지만 예. 명수 씨가 저보다 더 많이 먹는 것 같거든요. 왜요? 자, 명수 씨가 매일 마시고 있는 생수. 저 생수 매일 드시잖아요. 마시죠.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플라스틱을 드시고 있는 겁니다. 왜 먹는 거죠? 그거 혹시 미세 플라스틱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 정확한 말씀입니다. 자, 생수 한 모금을 마시게 되면요. 미세 플라스틱을 함께 드시는 건데, 자,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한 사람이 1년에 먹는 플라스틱 양 7,500조각이라는 말도 있고요. 네. 자, 한 주에 미세 플라스틱을 흡입하는 양 5g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자, 5g이 어느 정도냐면 보통 저희가 쓰는 그 카드 있지 않습니까? 네. 명수가 많이 쓰시는 네, 신용카드 제가 많이 긁죠, 한 예. 장이 플라스틱 한 5g 정도 되는 거니까 저희가 한 주에 플라스틱 이 카드 한 장씩을 흡입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굉장히 심각하죠. 위험하다라는 건 알겠는데 맞습니다. 그렇다고 또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사용을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자,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운동이 시작이 됐고요. 자,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재활용 바구니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 플라스틱 병보다는 유리 속에 든 그런 액체들을 많이 좀 사용하자. 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다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한 걸음씩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면 네. 환경 오염과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